어머니, 어머니가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집이 왜 부동산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살던 집이 아니라 내가 준 집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취소하세요. 그 집은 이미 팔릴 예정이다. 서류상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걱정 말아라.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지연이랑 준호는 어떻게 하고요? 내가 너희에게 그 집을 줄 때 조건이 있었듯이 나와 함께 살거나 적어도 부양을 해준다는 약속이었어. 근데 그 약속 지켰니? 그건 저희가 바빠서. 30년 식당에서 일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했어. 손목에 화상 자국 보이지? 내가 명문대 나오라고, 좋은 집 살라고 평생 모은 돈이었어. 근데 내 이름은 지우고 며느리 이름으로 바꿨더구나.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게요. 늦었다, 민우야. 72년 동안 남편 잃고 혼자 너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야. 어머니, 어머,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2살, 청도 출신으로 30년 넘게 서울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았던 평범한 노인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대화입니다. 이것은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20분만 빌려주시겠어요? 제 감빛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와 같은 많은 어머니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감나무가 늘어선 언덕, 석양에 물든 감빛 하늘, 어머니가 담근 감식초의 향기.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들 민우를 낳았습니다. 민우가 15 되던 해, 남편은 산사태로 인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를 품에 안고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 청도에서는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친척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시장 뒤편 작은 식당의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하루 16시간을 서서 일하니 다리는 퉁퉁 부었고 뜨거운 기름에 손목이 데이기 일쑤였습니다. 쉬는 날도 아들 민우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이웃집 반찬을 만들어 팔았어요. 아줌마,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청도에선 감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거든요. 제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도 쉬지 않았어요. 민우가 공부할 수 있도록 조용한 방 하나는 꼭 있는 집을 구했고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 우리 아들 정말 잘했구나. 오늘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근데 엄마는 매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다른 친구 엄마들은 다 집에 있는데. 엄마는 일이 많아서 그래.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우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셨어요. 기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요. 민우는 대학 졸업 후 좋은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식당 일을 그만두진 않았어요. 아직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요. 민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서울 명문대를 나온 똑똑하고 야무진 아가씨였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만 살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결혼 후 신혼집 마련으로 민우와 지연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 좋은 집 하나 사줄게. 30년간 모은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 돈이면 청도에 좋은 집을 사고도 남을 돈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었어요. 민우야, 이 집은 엄마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줘. 네, 엄마. 뭐든지요. 나이 들면 나도 너희와 함께 살거나 적어도 가까이에서 너희가 부양해 줬으면 해. 당연하죠, 엄마. 앞으로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 변호사를 통해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요. 아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런 거 없어도 당연히 잘 모실 건데.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서로의 약속이라 생각하렴. 처음 12년은 좋았습니다. 손자 준호도 태어났고 가끔 놀러 가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바빴지만 명절이나 주말에 얼굴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회식이 있어서. 엄마, 준호가 학원이 많았어. 다음에 봐요. 차츰 연락은 뜸해졌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버이날에도 바빠서 못 와요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배달된 카네이션과 케이크로 대신했고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동네 노인정에 가도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다들 손주 자랑하는데 저는 사진만 꺼내 보일 뿐이었으니까요. 손자 씨네 아들은 잘 된다면서요? 손주도 있고. 네,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빠요. 손주는 사진으로 봐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우리. 아들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럴 때면 서로 한숨만 쉬었지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아주 우연히 백화점에서 아들 가족을 마주쳤어요. 주말 나들이를 나온 모양이었죠.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는데 민우와 지연이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해요? 쇼핑 좀 하러 왔어. 근데 너희는 준호 데리고 어디 가는 거니? 아, 그냥 잠깐 나왔어요. 어머니도 쇼핑 끝나면 저희 집에 오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집에 들르자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해보니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되었구나. 이틀 후 민우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그날 집에 없었더구나.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니? 아, 그냥 지연이 친구가 급하게 불러서요. 말을 하는 내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거짓말임을 알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조차 저를 피하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그렇게 서글픈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좀 와주셨으면 해요.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초대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손자 준호도 볼 수 있겠다 싶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호가 좋아할 만한 수제 감 과자를 정성껏 만들고 머리도 단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옷도 꺼내 입었어요. 2시간 넘게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드디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제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민우와 지연 부부, 그리고 준호까지 모두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5일간 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가게 됐어요. 집이랑 강아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시나요? 잔뜩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그저 집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오랜만에 가족을 보고 싶다는 제 마음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대답했어요. 급하게 결정된 거라.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지연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강아지 사료 주는 시간이랑 산책 시간 메모 남겨뒀어요. 저희 5일 후에 돌아올게요.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자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에 들고 온 수제감 과자 봉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제 처지구나 싶었습니다. 그저 강아지 돌보미, 집지기,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 그렇게 억울했지만 그래도 손자의 집이니 구석구석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강아지 밥도 시간마다 챙겨주고 화분에 물도 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이 크고 고급스러운 집에 제 자리는 없다는 게 점점 더 실감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청도에서 가져온 담으로 만든 과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먹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류함을 발견했어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무언가가 저를 이끌더군요. 서류함을 열자 제가 30년간 모아 아들에게 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집 명의가 아들이 아닌 며느리 지연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고 조건부 증여 계약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 어떻게. 더 충격적인 일은 아들의 노트북을 청소하다 우연히 보게 된 거였습니다. 열려있는 며느리의 SNS 페이지에 올라온 글. 남편 어머니가 우리 여행에 함께 하지 못해 아쉽네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글 밑에는 해변에서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언제 여행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나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0년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가족에게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보조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속이고 제 재산까지 빼앗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고향 청도의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가 늘어선 언덕, 석양에 물든 감빛 하늘, 어머니가 담근 감식초의 향기.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돌아왔어요. 골방에서 발견한 오래된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청도 감나무 언덕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고 싶다. 젊은 시절 제가 쓴 글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우느라 제 꿈과 희망은 모두 접어두었던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침대 위에 앉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세요? 아니요. 아들 집에 잠시 왔어요. 저는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손주 보러 왔어요. 나이 들어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이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돌아갈 고향.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 집이 아닌 제가 진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 그날 밤 용기를 내어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 말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말수가, 나 순자야. 순자? 서울 간 순자? 세상에 40년 만이네. 응. 혹시 청도에 돌아가도 될까? 당연하지. 언제든 와. 우리 마을에 빈집도 있어. 같이 살자. 말숙의 반가운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결단을 내렸어요. 오래된 금고에서 아들 몰래 보관해온 조건부 증여, 계약서 원본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어요. 이런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으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숙의 도움으로 청도의 작은 한옥도 계약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 가족의 집지기로 살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5일 후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이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와 서류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왔어요. 집은 괜찮았어요? 아들은 태국에서 사온 듯한 작은 선물을 내밀었어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이 서류는 뭐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은 원래 내 집이야. 너와 함께 살거나 부양을 받는 조건으로 준 거였어. 그 계약은 어디 갔니? 언제 며느리 이름으로 바꿨니?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고요. 그리고 SNS에는 내가 아파서 여행을 못 갔다고 거짓말까지 했더구나. 진실이 드러나자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우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세금 때문에 잠시 지연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려놓을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그 집은 팔 거야. 너희도 이제 성인이니 이제 충분히 앞가림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살 차례야. 난 내 뿌리로 돌아갈 거야. 민우와 지연은 당황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어요. 그때 손자 준호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랑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찾을 때였어요. 준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오면 직접 딴 감으로 맛있는 것도 해줄게.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면 너도 기쁘지 않을까.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그의 가족을 뒤로하고 제 인생을 찾아 떠나는 길.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 덕분에 아파트 소유권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고 한 달 후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청도의 언덕배기 작은 한옥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초등학교 동창 말숙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마을 노인회에서 전통 음식 교실을 열어 어머니에게 배운 감식초와 감말랭이 만드는 법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순자야, 너 서울에서 고생 많이 했구나.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 그래, 말수가.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한의원을 운영하는 이진수 할아버지는 순자 씨, 학창 시절부터 좋아했었다오. 라며 수줍게 고백하고 우리는 노년의 따뜻한 우정을 키워갔어요. 마을 축제에서 저는 40년 만에 노래를 부르며 잊고 있던 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목소리가 젊었을 때보다 더 좋아졌네. 서울 가서 고생은 했어도 노래 실력은 늘었구만.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박수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이런 게 삶이구나. 내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학교 방학을 맞은 손자 준호가 혼자 기차를 타고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알지 못했지만 며느리 지연이 보내준 거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를 품에 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만은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감나무에서 함께 감을 따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석양에 물든 감빛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야 진짜 내 삶으로 돌아왔단다. 준호가 돌아간 후 어느 날 아들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 너는? 저희도 그럭저럭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러다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이 왜 부동산에 나와 있어요? 당황한 민우에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 아니라 내가 준 집이었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돌려받은 거야. 이제 너희는 충분히 스스로 살아갈 만큼 컸으니 걱정 말 거라. 침묵 속에서 민우는 그제야 어머니의 평생 희생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와서 말해도 소용없지만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세월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미워하진 않는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민우는 가끔 준호와 함께 청도를 찾아왔습니다. 추석에는 아들 가족이 모두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감 요리를 먹으며 가족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정말 예뻐요. 여기서 사시는 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내 고향이니까. 내 할머니가 담그던 감식초 향기도 나고 며느리 지연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서히 화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요. 오늘도 저는 감나무 아래에서 석양을 바라봅니다. 청도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다워요. 감이 익어가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익어갈수록 더 달콤해지는 감처럼 저도 이제야 제 인생의 가장 달콤한 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마을 합창단에서 노래도 부르고 이진수 할아버지와 가끔 산책도 다니고요. 며칠 전에는 마을 축제에서 제가 만든 감식초가 상을 받기도 했어요. 가끔은 서울에서의 시간이 꿈만 같기도 합니다. 30년 넘게 그곳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그리워하게 되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족의 지혜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미뤄두신 분이 있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찾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찾아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 인생의 감빛 노을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양이 아니라 노년의 석양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더 깊고 강렬합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감빛 인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자신을 위한 삶을 찾기로 결심하셨나요? 혹은 아직 그 용기를 내지 못하셨다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응원과 이야기가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순자의 이야기였습니다.